안녕하십니까. 해리포터와 철학자의 도울이라는 주제로 인문학 향연을 발표할 박정기입니다. 저의 발표 내용은 해리포터라는 판타지 소설에서 철학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제 발표를 이해하시려면 해리포터의 줄거리를 아셔야 합니다. 해리포터라는 책은 영국의 마법 세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리포터라는 아이가 볼드모트라는 악당이 다스리는 어둠의 시대에서 태어나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해리는 이 볼드모트를 해치울 것이라는 예언 속 선택받은 아이입니다. 볼드모트는 이 예언을 듣고 자신을 막을 해리를 죽이고자 그 부모님을 살해하지만 해리를 죽이는 것에는 실패하고 힘을 잃게 됩니다. 책 해리포터는 주인공 해리가 마법학교에서 성장해 나가고 볼드모트가 힘을 길러서 마법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펼쳐지는 어드벤처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해리포터 속에서도 특히 호그와트의 마법학교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허그와트 마법학교는 7학년제 기숙사 학교로 매년 신입생들을 기숙사 분류모자를 써서 자신의 성향에 따라 기숙사를 배정받게 합니다. 이 기숙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들이 각자 있는데 그 덕목에 대해서 철학적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호그와트의 네 기숙사는 각자의 덕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핀도르는 용기, 레븐클로는 지혜, 후플푸프는 성실, 슬리데린은 야망의 자질을 가진 학생들을 자신의 학생으로 받아들이죠. 이러한 자질은 한 인간이 가진 영혼의 특징으로서 행동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자질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덕을 갖추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본 미덕은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행위인 중용이 실현되는 것이었습니다. 저 또한 기숙사의 네 가지 덕목을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미덕의 입장으로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첫 번째로 소개드리고 싶은 기숙사는 그리핀도르입니다. 그리핀도르 기숙사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덕목은 용기입니다. 이러한 그리핀도르에서 제가 찾은 중용은 용감함과 무모함 그 사이입니다. 용기란 무엇일까요? 용기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예민하고 두려움을 느끼더라도 맞서는 덕목, 신체적으로 안전하고 사회가 기대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요구되는 일을 하는 것, 내게 최선인 방향이 아니라 모두에게 최선인 방향을 선택하는 것 등등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이야기한 용감함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용감함이란 소심함과 무모함의 중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 있는 행동은 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위험에 신중하게 반응하는 행동입니다. 무모한 사람은 이처럼 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행동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용감함을 토대로 해리포터 주인공의 태도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해리가 영웅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해리의 행동들은 모두 용감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해리는 가는 곳마다 사건이 터진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사고뭉치입니다. 규칙을 어기는 행위는 예산일이고 그 규칙을 어긴 후에 자신이 불리해지면 변명거리를 찾거나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또 섣부른 판단으로 동료들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신념을 방패로 한 사람을 판단해서 편견을 가지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해리의 태도가 과연 용감하다고만 할 수 있을까요? 무모함도 있어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웅이라고 하면 항상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용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과연 용기와 무모함의 차이는 무엇일지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 점에서 이 주제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다음 기숙사는 레번클로입니다. 레번클로에서 중요시 여긴 덕목은 지혜입니다. 이러한 레번클로에서 제가 찾은 중용은 지혜와 자기기만 그 사이입니다. 지혜 또한 용기와 마찬가지로 정의를 내리려면 다양한 견해가 필요한데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선과 악 등을 가려내는 마음의 자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람은 본래부터 알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철학자들이 이 지혜를 정의내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소크라테스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소크라테스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자는 자신의 무지를 아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풀어 설명하자면
인간의 지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가치가 거의 전혀 없고 내가 무엇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질문해보면 아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아는 게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야말로 현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두 철학자의 견해는 지혜란 자기 합리화와 자기 기만을 하지 않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해리포터 책 속에서 지혜를 찾아보았는데요. 바로 덤블도어 교장선생님이었습니다. 덤블도어 교장선생님은 악당 볼드모트가 부활한 소식을 듣자마자 그것을 믿었습니다. 또한 해리와 함께 악당 볼드모트가 부활한 장면을 직접 보기도 하셨죠. 그러나 마법부 같은 경우에는 볼드모트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려고 듭니다. 볼드모트라는 악당의 존재가 너무 무시무시했기 때문에 자기 기만을 한 것이죠. 이를 통해서 저희는 자기 기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법부의 자기 기만 때문에 악당 볼드모트가 마법 세계를 더욱 쉽게 혼란에 빠뜨렸거든요. 해리와 덤블도어가 보여준 지혜는 자기 기만하지 않는 태도, 끝없이 의심하는 태도였습니다. 저희 또한 이러한 지혜를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주제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숙사는 후플푸프입니다. 후플푸프에서 가장 중요시 여긴 덕목은 성실입니다. 제가 후플푸프에서 가져온 중용은 성실과 맹목 그 사이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실은 사실 근면함인데요. 이 근면함이라는 것은 성실해지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성실함에 있는 그대로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함의 진정한 뜻은 참으로 진정, 진실되게 정성스럽고 참됨이라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에서 성은 인간 행위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중용의 근본 사상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한마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충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충성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 게 봉건제도 사회에서 왕에게 신하가 바치는 것이 그것만을 충성이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공자와 주희가 이렇게 반박을 하는데요. 조금의 속임이나 허식 없이 자기의 온 정성을 기울이는 것, 즉 인간의 모든 행위의 근본을 바로 이 충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실현하는 것을 충이라고 한다고 이야기했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실현하는 것을 타인에게까지 미루어 실현하는 것을 설하고 표현함으로써 충성에 있어서 충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실현을 먼저 이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충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적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일체화되는 데까지 노력을 하고 확대되는 데서 비로소 본질적 의미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기숙사는 슬리데린입니다. 슬리데린에서 가장 중요시 여긴 덕목은 야망입니다. 이러한 슬리데린에서 제가 찾은 중용은 야망과 비도덕 그 사이입니다. 야망이란 크게 무엇을 이루어보겠다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즉 사회적 욕망이죠. 그런데 우리는 욕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부정적인 인식이 먼저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 야망이 왜 덕목인지에 대해서 철학적 재고를 하고자 이 주제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야망과 욕망에 대한 인식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는데요. 야망에 저급한 것, 고귀한 것 이런 식으로 차원을 매기려는 시도가 있어 왔기도 했고 근대의 이성주심적 사회에서는 금욕주의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생각하는 욕망이란 20세기 욕망 담론에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라캉이라는 철학자는 욕망을 결핍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충족을 위한 충동일 뿐이라고 표현합니다. 드레즈라는 철학자는 이에 대해서 욕망은 생산적이고 긍정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드레즈의 입장은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망이 우리에게 안 좋은 인식으로 자리 잡은 것은 바로 이 야망의 척도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들레즈가 이야기한 것처럼 야망이 너무 없으면 사람이 나태해질 수 있지만 반대로 결과만을 중시하면서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야망의 포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야망의 폭로는 우리를 하여금 야망을 비도덕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와 같은 문화권에서 특히 유념해야 할 교훈입니다. 건강한 야망을 우리를 생산적이게 만들지만 이 야망이 비도덕적이게 되는 순간 우리가 야망의 포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망가의 안 좋은 예가 바로 볼드모트입니다. 볼드모트는 살아있는 그 어떤 마법사보다도 굉장한 일을 하긴 했지만 그 굉장한 힘을 안 좋은 곳에 쓰였습니다. 그러나 헤르미온느라는 사람의 경우에는 도덕을 가진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타인을 위해 쓰면서 방출했고 결국 마법부 장관까지 된 야심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건강하게 야망을 분출할 수 있다면 이 야망은 우리에게 활발함과 생산성을 주어줄 것입니다. 이로써 해리포터라는 책 속 기숙사의 4가지 덕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4가지 덕목이 미덕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철학적으로 제고해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4가지 기숙사의 덕목들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미덕이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용기가 있기 위해서는 무모하지 않기 위해 미래를 보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타인을 위한 행동이어야 한다는 타인에 대한 성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혜롭기 위해서는 진실에 대한 그 진실함, 성실함이 있어야 되고 또한 진실에 대한 욕구인 야망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실한 사람들은 누구보다 야망과 용기 있는 사람들이며 야망에 집중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감수하는 용기와 뛰어난 지혜, 성실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해리포터 책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주인공 해리는 그리핀도르이기도 하지만 슬리데린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 친구 헤르미온느도 그리핀도르 귀족사 출신이지만 레븐클로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받습니다. 이처럼 우리 한 사람은 각자 다양한 덕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덕목들이 어떻게 하면 미덕으로서 잘 작용할 수 있을지 항상 재고하면서 살아보시길 추천드리는 마음으로 이 주제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제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